사업을 시작하면 서비스 구축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사업 경험이 적은 분들은 오늘은 민태호 변호사님과 통화 내역을 다 뽑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1심 판결도 무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OTT 업체들의 1일권을 판매해서 소송을 당했던 페이센스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결국 페이센스가 백기를 들고 국내 OTT 업체 3사 상품이 다 내려간 상태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사업 아이디어가 진짜 획기적이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한 후에 시작을 해야 정말 사업을 맘 놓고 할 수 있겠구나 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력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당하고 재판까지 가면 얼마나 허무해요. 맞아요. 제 기억에는 변호사님께서 전에 여기 페이센스랑 비슷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오신 분이 계셔서 상담해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평소에도 창업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 관련 자문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따져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고를 때 이 아이템은 분명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있으면 사람들이 편해질 것이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기준은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분야가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야여서 그 사업 아이템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가예요. 이 리스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리스크입니다. 경쟁자나 다른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공격해올 여부가 있거나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법령 위반이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페이센스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OTT 업체들의 공격이 예상되었던 사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법적 리스크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규제는 내가 사업을 하려는 국가나 기관의 허가 등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싱싱 있잖아요. 그 싱싱이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뭐 헬멧을 쓰라거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규제가 빡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싱싱이 업체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관련 규제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용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고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지게 됐죠. 맞아요. 저도 싱싱이 처음 나왔을 때 술 마시고 그 싱싱이를 타는 분들이 음주운전이라고 잡혀온 걸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싱싱이가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 리스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서비스 구축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사업 경험이 적은 분들은 내가 좋은 걸 만들면 저절로 입소문이 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 재무 리스크 계산을 잘못하면 날개도 못 펼치고 사업을 접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이나 대출 여부도 중요하고 마케팅을 할 때도 단수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릴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세무 리스크인데요. 사업에서는 이 세금이 의외의 복병입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사업할 때 세금 한번 맞고 바로 그냥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수준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3번, 4번은 즉 재무 리스크와 세금 리스크는 평소에 내가 신경을 쓰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데 1번 법적 리스크나 2번 규제 리스크는 일반인이라면 잘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 때문에 사업을 접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이런 법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 알아보거나 공부도 할 수 있겠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플랜 B도 준비하거나 안전한 방향으로 사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법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가 있으면 사업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아예 사업을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훨씬 큰 시간 낭비, 돈 낭비를 막아줄 거예요. 혹시 이런 법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사업을 접게 된 사례도 있을까요? 우선 타다 서비스 아시죠? 네네.
지금도 타다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몇 년 전의 타다는 지금의 타다와 다르게 운전자와 차를 단기간 빌리는 방식의 서비스로 마치 호출형 택시처럼 이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택시업계의 대대적인 반발과 고발에 타다 서비스 대표가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택시업계와 정치계에서 타다 서비스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법이 개정됐고 결국 과거 타다 서비스는 일반 택시 서비스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헤이딜러라고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가 처음에는 주차장 등 각종 설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서비스 지속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와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뭔가요?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떠오른 게요. 제 아는 지인 중에 특허를 내러 변리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그 사업 아이템을 뺏긴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 상담을 하다가 혹여나 뺏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서를 요구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을 때 불쾌해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예전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디어 뺏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답변을 해주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관공서는 허가만 내주는 곳이라는 말도 있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자문 업무를 하면서 관공서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만 공무원분들이라고 해서 그 분야를 전부 알고서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기간이 좀 소요돼요. 그리고 궁금증을 전부 다 해소해 줄 수 없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것이 비즈니스이고요. 현재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이 이런 리스크를 헤쳐나오면서 지금의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 관련해서 관공서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그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우회하거나 헤쳐나갈 수 있게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오시면서 사업 아이템 관련 질문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영상에 반영하거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답변 꼼꼼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지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